안녕하십니까. 오원영 TV 스트레이트 오원영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한 두 가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납부 마감 기한이 한 달간 연장됐다고 합니다. 연방국세청이 최근 성명을 통해서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신탁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이 오는 9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이것은 지난 4월 초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한 달간 세금 납부 기한이 유예됐던 것, 연기됐던 것에 대한 추가 조치입니다. CRA 측은 아직까지 세금 내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한 달간 세금 납부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키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미납자들은 9월 30일까지만 보고된 세금을 납부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CRA에 따르면 새로운 마감일,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9년 반환 시에 납부해야 될 세금의 벌금과 추가 세금까지도 더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 내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각종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노령연금, OAS나 아동수당, CCB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다 그럽니다. 캐나다 국내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코가 지난 6일부터 8일 3일간에 걸쳐서 약 1000명의 캐나디안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총 15개국 중에 한국을 좋아한다는 수치가 중간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감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1000명 중에 13%, 그리고 적당히 호감이다. 그러니까 뭐 좋아도 한다. 이 정도로 대답을 해준 캐네디언들은 48% 정도였다고 합니다. 좀 부정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3%에 지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캐네디언들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도 한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15개 나라 중에서 한국의 선호도가 가장 급상승하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리서치코 조사 담당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초기 방역을 한국이 참 잘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표출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좋아진 국가 이미지, 앞으로도 계속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오원영TV 스트레이트에서는 18살에게 나오는 탕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나라를 일으킨 탕왕이 집권하자마자 초기 7년 동안 계속적인 홍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민심 흉흉하죠. 나라 어지러워지죠. 그래서 탕왕이 결국은 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산신령에게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점괘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괘가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나왔다 그러네요. 그랬더니 탕왕이 하는 말이 제물이 그것도 산 사람이 제물로 필요하다면 내가 그 제물이 되겠다고 나서서 제단에 올라가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상복을 입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가 왕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6가지의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나는 과연 올바른 정치를 했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탕왕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올바른 정치라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왕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해봤다는 겁니다. 왕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백성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주는 것이 왕인데 자기가 그랬는가 자문했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정치라는 것은 또 인기 영합을 머리에 염두에 둬서는 되지 않는데 왕이 되면 뭔가 보여주고 싶은 우쭐함이 생기죠. 그래서 백성들은 원치 않는데 자신만이 원하는 어떤 길로 백성들을, 나라를 끌고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문을 해봤다는 겁니다. 둘째 번의 자문은 백성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주었는가, 백성들이 배를 골치 않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경제정책을 자기가 잘 폈는가를 자문했다는 얘기인데, 셋째 문제는 자기가 너무 오지랖을 펴느라고 국고를 낭비는 하지 않았는가를 물어봤고요. 넷째는 측근들의 전횡과 오만함으로 백성들이 괴롭진 않았는가, 그 문제를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통치자의 주변에는 동서고금, 예나 지금이나
참 정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꼬여들기 마련이죠. 그렇게 현명한 지도자들은 정부기관에 절대로 자기의 측근이나 친구들을 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통치자와의 거리, 인연 등을 앞세워서 이 권력을 남용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우매한 통치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늘 측근, 능력이 있건 없건 측근으로 자리를 메워놓기 마련입니다. 탕왕은 5째 자문을 해봤습니다. 부정부패가 이 측근들을 중심으로 만연해 있지는 않은지 물어봤고, 6째 마지막 자문으로는 간악한 자들의 고자질과 험담 때문에 자기가 그릇된 인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탕왕이 3000년 전에 제사재단에서 자기에게 물었다는 6가지 자문은 오늘날 한국의 통치자와 정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통치자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을 손빈이 쓴 손자병법에서는 20가지나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만 건져서 생각해 보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데도 만능인 것처럼 행세한다. 한국의 경우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무시하는 그런 이상한 정책을 펴고 있죠. 자기가 만능인 것처럼 행사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힘도 없으면서 오만하고 방자해서 상대의 크기를 가늠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덤벼든다.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 북한을 앞세우기 위해서 북한을 생각하느라고 민족주의도 좋지만 이 자신의 크기라든가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협상하는 자세가 요즘 많이 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매우 경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결단력과 순발력을 갖추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보십시오. 최근에 1년 사이에 23번이나 되는 종합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냈는데, 대책이 아니라 완전히 부동산 시장을 파괴를 시켜놨죠. 그것을 순발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잔인비도하다. 홍수 때문에 전국이 물난리인데 홍수 현장에 나가서 수재민을 껴안고 통곡을 해도 모자를 파내 수재민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통치자일까 의심스러운데요. 또 독단을 치우쳐서 규율과 법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서 검찰을 아예 판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율과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탕왕의 경우에는 정치의 최종 책임은 이의 여하간의 통치자에게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에 홍수마저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해서 6가지나 자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통치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홀로 가져가야 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것을 아랫사람에게 미루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는데, 만일 통치자가 아랫사람의 희생으로 자리 보존을 하려고 든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이라고 손빈의 손자병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000년이나 탕왕조차도 알았던 이 일을 오늘날 한국의 통치자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한국의 통치자는 전국을 물바다로 만든 홍수 사태의 책임을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 비서관에게 물어서 용도 폐기시켰습니다. 문제는 자진 사퇴라는 포장을 씌워서 내쫓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탕왕의 이야기, 그리고 손빈의 병법에 나오는 이야기, 이것들이 한국의 통치자에게 지금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몸소리 쳐질 따름입니다.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